여러분, 새벽 4시에 동창 친구의 성공 소식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완전한 루저였습니다.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채 남의 성공을 비웃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남들만 앞서가는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쿡쿡 쑤시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답답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밑바닥 갔던 순간이 오히려 제가 진짜로 일어서기 시작한 첫날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살던 제가 어떻게 잠깐 멈춰 스스로에게 묻는 법을 배웠는지, 남과 비교하던 습관을 버리고 어제의 저와 경쟁하게 된 전환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니요 한마디가 어떻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까지 말이에요.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또다시 컴퓨터 앞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목이 뻐근해서 깨어나니 모니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기사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준혁이가 자신의 스타트업을 대기업에 매각했다는 소식이었죠. 몇십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화면을 껐습니다. 어차피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아니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거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모습은 어떨까요? 3년 전 야심차게 시작했던 온라인 쇼핑몰은 처참하게 망했고, 지금은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정도로 만족하는가? 지금 내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인가? 그 질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박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지만 이상하게 늘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승진도 늦었고 실적도 그저 그랬는데 말이죠. 그분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뭔가 계속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화가 나 있다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박 대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너 같은 시절이 있었어.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말야,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박 대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준혁의 성공 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질투심이 아니라 궁금증으로 읽어봤죠.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인터뷰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역시 여러 번 실패를 겪었고 몇 년간 빚에 시달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부러워하고 폄하하는 동안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다들 기피하는 일이었죠. 저는 자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수정을 거듭 요구했고 저는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화가 나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때 박 대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성민아, 지금 많이 힘들지? 그런데 말야, 감정이 너무 강렬할 때는 잠깐 멈춰보는 게 좋아. 이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더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다른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만족해했고 회사에서도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성공을 보면 질투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자 사람들이 저에게 더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고 저는 예상치 못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된 것 같았죠.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박 대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술집에 앉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 대리는 조용히 들어주더니 말했습니다. 성민아,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거지. 세상 탓만 하며 분노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새로운 기회로 만들 것이냐.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만 매달려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며칠 후 예전 사업 파트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솔깃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빠른 수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제 안에서 아니오라는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천천히 찾아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불안정했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어제의 저와만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만든 콘텐츠를 본 후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의 성공을 질투했을 텐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기뻤습니다.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되었고 함께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이제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자신과 경쟁하세요. 감정이 강렬할 때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답은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지금도 매일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고 가끔은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흔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박 대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셨던 그 말씀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남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문제와 마주하고 계신지, 어떤 아니오를 말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고 싶은 작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삶의 진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거울 앞에서 제 자신에게 말할 겁니다. 오늘도 한 걸음 전진했다고, 제 속도로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에서 빛나는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나요. 정말 고맙습니다.